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목숨 같은 존재, 바로 가족. 30년 전 너무 가난해서 둘을 데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한 어머니. 그리고 결국 눈물로 보내야 했던 쌍둥이 형제. 형은 덴마크로, 동생은 미국으로. 서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온 세월 30년.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 한 시골 마을. 벽지는 뜯어지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허리를 파고드는 허름한 방. 그 방에 작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화영 씨. 남편 없이 홀로 쌍둥이를 낳고 그 작은 몸으로 두 아이를 품어 키웠습니다. 형은 현수, 동생은 현재. 태어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아이들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가 운다고 해서 다 배가 고픈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의 울음은 달랐습니다. 배가 굶주려 우는 울음이었거든요. 엄마는 낮에는 공장,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3시간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분유값, 기저귀 값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은 분유가 떨어져 아이 둘에게 번갈아 가며 물에 설탕을 탄 물을 먹였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잠든 아이들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엄마에게 큰 사고가 찾아옵니다. 쇄골골절. 며칠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소득은 끊겼고 집에는 아이들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번갈아 돌봐줬지만 그것도 며칠뿐이었죠. 집 주인은 월세 못 내면 다음 달엔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전기는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방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보건소 직원이 찾아옵니다. 아이들 입양 보내면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잘 자랄 수 있어요. 엄마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 자식들이에요. 내가 키울 거예요. 하지만 직원이 돌아선 뒤 남겨진 두 아이를 보는 순간 엄마의 마음은 또 무너져 내립니다. 안아주려고 해도 힘이 없어 안기도 힘든 상태. 먹일 것도 없고 입힐 것도 없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두 아이가 한겨울에 얇은 옷 한 벌로 울고 있었죠. 그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굶겨 죽일 바엔 나보다 잘 키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결국 입양 서류 앞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엄마는 길가에 주저앉아 소리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엄마가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형 현수는 덴마크로 입양됐습니다. 양부모는 따뜻했고 현수는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동생 현재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성격은 활발하고 자유분방. 입양하라는 걸 일찍 알았고 늘 어딘가에 내 가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컸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존재를 평생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각자의 언어를 쓰고 각자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 마음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는 것. 2024년 초 덴마크에서 일하던 현수는 SNS 메시지 한 통을 받습니다. 아, you adopted from Korea? We might have information about your family.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도착한 이메일에 한 장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웃는 모습, 눈매, 턱선, 전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현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담당자는 말합니다. 요 브러더, 요 트윈 브러더, 쌍둥이 형제. 현수는 태어나 처음 자신에게 쌍둥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3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가야겠다. 한국으로 가야겠다. 현수는 태어나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입양 서류는 오래돼 여러 정보가 누락돼 있었고 동생 현재는 이미 미국에서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관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동생분 3년 전에 한국에 잠시 들어온 기록이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수의 동생 찾기 대장정, 현재가 들렀던 음식점, 숙소 기록, 남겼던 메모들. 그중 하나, 작게 접힌 종이에 지워지지 않는 글씨가 있었죠. 서울 은평구 어머니를 찾아보고 싶다. 동생도 이미 엄마 찾기를 시작했고 엄마가 서울에 있다는 기록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수는 마침내 엄마가 살고 있다는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연립주택 3층.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손가락이 떨리는 것도 잊은 채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작고 마른 로파, 삶의 흔적이 깊게 자리한 눈가. 현수는 한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본 얼굴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누구 찾으세요? 그 목소리에 현수는 무너져 내립니다. 엄마, 저 현수예요. 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입에 대고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네 현수 맞아? 우리 아들 맞아? 둘은 복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계단 아래서 캐리어를 끌고 올라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쳤습니다. 뭐야 나랑 똑같이 생겨.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동생 현재였습니다. 현재도 당일 귀국해 바로 엄마 집을 찾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보자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내 새끼들, 내 쌍둥이들,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좁은 복도는 30년 동안 멈춰있던 세 사람의 시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보낸 첫 밤, 어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아기 모자 2개, 병원 이름표, 그리고 입양 서류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엄마가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살아야 했으니까. 두 형제는 엄마 손을 감싸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함께 사진관을 찾습니다. 사진을 찍던 사진사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 너무 닮으셨네요. 30년 만에 만나셨다고요? 사진사는 카메라 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현수와 현재는 엄마에게 새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꿈만 같다.
카메라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조용히 멀어집니다. 손을 꼭 잡은 세 사람, 저물어가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가족은 잃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시간도 함께 손을 잡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먼저 연락하세요. 후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진썰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